안녕하십니까. 미술 치료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내담자를 위한 미술 치료입니다. 저는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미술 치료사와 내담자의 가족들에게요. 자,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데 미술 치료가 참 심리 상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또 나 자신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미술 치료는 받고 싶다. 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런 사람들은 미술 치료를 못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못 그리는 내담자는 미술 치료의 대상이 되지 못할까? 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선 어떤 내담자들이 그림을 못 그리는 것으로 고민을 할까? 자, 저희 미술치료에서는 먼저 진단을 합니다. 그림 진단에서 그리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경우와 실제 상담을 저희는 치료회기라고 부르죠. 자, 상담 장면에서 그리는 것에 공포를 가지는 경우와, 자, 이렇게 진단과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내담자와,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불안해하는 내담자들이 바로 그림을 못 그리는 내담자의 유형에 속하죠. 물론 이 이외에도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내담자들을 위한 미술치료. 그림을 못 그려도 미술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내담자. 자, 미술치료는 다행스럽게도 그리는 것만으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자, 그리는 것 이외에 대표적인 활동, 콜라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꾸미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기가 있고요. 자, 사진을 활용한 것도 있죠. 자, 시라든지 다양한 표현 보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진단에서 그림을 못 그리는 내담자는, 자, 그리지 않고 진단이 가능할까? 다행스럽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림 카드를 사용하는 투사 기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샤 테스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ET 주제 통각 검사라는 게 있어요. 로샤 테스트는 왜 나비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잉크 블러이라고 얘기를 하죠.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접었다가 펴서 대칭이 되는 형태를 보고 무엇이 연상되는가 해서, 붉은 그 나비처럼 생긴 걸 보고 나비 그러면 건강한 반응, 악마 그러면 불안과 초조가 있는 반응,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갈등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나이 든 여자와 젊은 여자의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장면 앞에 있었던 일, 이 장면 뒤에 있었던 일 하고 카드를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현재 생각을 알아보는, 그리지 않는 그림을 활용한 심리 검사도 있습니다. 자, 또한 진단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콜라주, 꾸미기, 만들기, 사진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술치료 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진단에서도 이제 용기가 나서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릴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치료 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그리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자, 그림 카드를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 카드는 표정 카드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마지막 단락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도 치료에서도 아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는 이외에 꾸미기, 만들기, 그리고 보고 듣고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관계. 자, 치료 회기, 상담 회기에서도 못 그리는 내담자가 용기 내어서, 아니면 그리는 거에 대한 공포를 떨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려져 있는 그림을 흑백으로 출력을 해서 이 출력한 그림에 색칠을 하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자,
차후 시간에 연속이 되면서 그러한 기법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과 치료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정도 두려워하지만 과정 후에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평가보다는 대화를 통한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과정 안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고 듣고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보는 과정의 하나로 활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서 나는 치료사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치료사와 내가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이런 믿음의 과정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신이 드러날 것 같은 불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것을 다뤄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치료 방향이 다 바뀐다 그러죠. 옛날에는 부족한 거, 불안한 것들을 편안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치료를 했다면 요즘 치료는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내서 이 장점을 꽃피워주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치료를 한다고 하죠. 구체적인 항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가 다루고 싶은 주제를 다뤄줍니다. 내담자의 장점에 초점을 둡니다. 내담자의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 내담자의 행복에 초점을 둔다면 부족한 자신이 드러날 거에 대한 불안은 절대 가질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그리지 않는 콜라주 활동이고요. 그리지 않는 꾸미기 활동입니다. 예쁘게 꾸며내죠. 근데 이 꽃동산을 보면서도 이 꽃동산에서 뛰어놀았던 추억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때는 참 행복했는데 자기의 가장 장점들, 나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친구들이 나를 많이 좋아해 줬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내죠.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았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했던 기억이 있었구나. 자,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상자도 만들고요. 자, 이게 많은 상황이 힘든 상황과 좋은 상황들이 서로 섞여져 있는 그러한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보면서 또한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먹음직스럽죠. 제가 이 김밥 만들기, 이 김밥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호빵맨입니다. 이 호빵맨을 표현을 했는데 참 너무 재밌는 게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편식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활동으로 주로 이제 당근을 많이 쓰거든요, 재료에. 근데 한 아이가 이것을 먹기를 거부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사연을 물어보니까 호빵맹이는 정의의 사도인데 이 우리 편을 먹어치우면 안 되니까 다음에는 세균면을 만들어서 먹어치워서 세균면을 무찌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발상 때문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림 못 그리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미술치료를 받지 못할 거라는 거, 미술치료 시간이 더 힘들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오해는 이제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보고 듣고 만지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술치료 누구나 같이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시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